네,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지역구 서병철 의원입니다. 오늘 공교롭게 우리 김광태 원장님, 또 황병화 원장님, 이승영 원장님 전부 이 양력을 보면 34년 지금 재판 업무 거의 하셨고, 제가 알기로 법원에서 세 분 다 아주 존경받는 원장님들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감에 나오신 법원장님들, 판사님들, 간부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이제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우리 사회의 화두인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신뢰도 조사를 한 걸 보면은 경찰, 법원, 검찰. 과거에는 법원이 좀 우선순위였는데 순위가 이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또 특기할 점은 법원에 갔다 온 사람들은 법원에 대해서 평가를 더 낮게 한다. 저는 지금 오늘 여기에 와 계신 우리 판사님들 뿐만 아니라 법원의 간부님들께서 정말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제 국회가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죠. 검찰도 국민들이 계속 불만을 가지니까 드디어 이제 아주 강력한 개혁이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여야 간의 개혁의 내용에 대해서는 견해가 틀리지만은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의견이 일치합니다. 아마 사법개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법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걸지 않을 겁니다. 다만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이제 법원도 죄송하지만 더 강력한 예를 들면 재판 소원을 허용해라든지 이런 게 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세 분 원장님께서 있다가 이 사법개혁에 대한 세 분 생각과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역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사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법원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우선 강제처분에 대해서만 좀 비교를 해봐도 차이가 굉장히 있어요.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 대전지법의 법원장님, 대전지법은 거의 99% 발부해요. 그런데 청주 84, 광주 89.1, 전주 91.6. 뭐 몇 퍼센트 차이가 나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은 대전은 그렇게 영장을 많이 발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법원장님께서 돌아가시면은 한번 좀 점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지법 원장님과 전주지법 원장님 두 분은 법원 자료에 보면 통신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이거 아예 통계를 안 내놓으셨어요. 이걸 그만큼 경시한 건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다른 지금 법원 자료에는 다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도 두 분 법원장님들께서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셔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구체적인 사건 조금 여쭤보겠어요.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우선 광주지법원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은 여순 사건 재심이 3건이 지금 금년 2월, 3월, 5월에 접수되어 있는데 네. 진행된 거 있습니까? 여기 지금 내놓으신 자료에는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접수만 돼 있는 상태인 거죠? 순천지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네.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이미 여순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에서 그 억울함이 법원에서 밝혀주셨어요. 이 사건들 좀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광주지법에 지금 그 PPT 좀 띄워줘 보세요. 저분이 누구신지 원장님 잘 모르시죠? 소위 옛날에 황제노역했던 분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앞에는 환자 코스프레 한 거고요. 뒤에는 지금 골프 치고 낚시 다니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 사건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법원에서 계속 연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10월 달에도 기일 잡혀 있는 것도 검찰에서 계속 구속영장 요청을 해도 법원에서 이번 기일 보고합시다. 이러는데 방금 지금 아니 저렇게 지금 멀쩡한 분이 환자 코스프레 하는 거 법원에서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제 의혹이 생겨요. 정관 예우 때문에 봐주는 거 아니냐. 원장님 이거 좀 재판 진행 엄격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지금 우리 광주 고등원장님, 예. 이 허모 씨가 진행하다가 부도가 난 바람에 3,000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10년째 고통받고 있는 사건이 지금 우리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있어요. 대주 피오레 사건이라고 해서 완공 직전에 부도가 난 겁니다. 허모 씨가 해가지고 예. 이분들이 지금 잔금을 2번 내야 될 형편이에요. 이미 허모 씨 회사에 냈는데 예. 부도가 나버리니까 주택보증공사에 또 돈을 내야 되는 문제예요.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이 입주민들 819명이 지금 재판 진행 중인데요. 민사소송 말씀하시죠? 네네, 민사소송.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대법원 판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급적 지금 재판부도 조정을 좀 해주시려고 하던데요. 이런 지금 방금 제가 이 허모 씨가 공교롭게 이거 다 저지른 일이에요. 고통은 지금 우리 아무 죄 없는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순천의 대주 피올에 이분들 참 10년째 지금 소유권도 등기를 못하니까 처분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조정을 지금 하시려고 하니까요. 좀 실체적을 우리 주민들 억울한 사정을 좀 잘 고려해 주셔서 이 조정을 좀 해주시면은 이거야말로 사법 신뢰. 사실 지금 앞서 제가 세 분께 여쭤봤던 사법부의 사법개혁은 사법을 불신하는 데서 오는 건데 결국 신뢰는 아시다시피 크게 판결에 이르는 과정과 부수적인 행위들 그리고 세 번째가 영장재판 여기에서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재판 과정에 억울한 점이 없도록 원장님께서 최대한 좀 조정이 정의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한번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세 분 원장님 말씀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들 답변을 요청하신 건가요? 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편의상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병철 의원님 좋은 말씀 잘 들어서 제가 참고를 하고 또 법원을 더 잘 운영하도록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법개혁이나 이런 큰 틀의 문제는 제 입장에서는 감히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고 생각하는 바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저희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냥 마무리하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할 테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우리 특허법원은 전문 법원이고 좀 법원장의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법원이 내세우는 슬로건 창의적인 기술과 공정한 법의 만남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우리 강남일 고검장님, 권성 고검장님 참 오래간만에 뵈요. 1년 동안 우리 두 고검 산하의 검사장님들, 검사님들, 수사관님들 고생 많았어요. 또 국감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죠. 앞서 의원님들께서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내용은 다르지만은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까 우리 강남일 고검장님
검찰개혁에 대한 그 의견에 대해서 국민 신뢰 그리고 국민의 기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이제 검찰 생활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 이제 생각하는 것은 후배들한테 검찰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될 거라 생각해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언젠가 검찰을 그만두고 이 시대의 검찰을 되돌아서 생각하면 후배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7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이 수사 구조가 여러분들이 있는 이 시기에 지금 대폭 바뀌었어요. 그게 단순히 정치권에서 여러분들 검찰을 흔들기 위한 것일까? 저도 평생 검사로 살다가 학교에 있다가 다시 이 정치권에 들어와 보니까 정치는 결국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제 지지 세력이 각각 다르죠, 여야가. 그러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돼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내용은 다르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지나가는 웬만한 국민들한테 여쭤보면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후배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먼저 개혁을 했었더라면은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지금 국민들 저를 포함하여 검찰은 개혁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요.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우리 강고검장님 와 이렇게 국회 다니실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꾸려고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지금 얼마 남지 않은 몇 년, 이 중에 이제 또 총장님이 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그 부분을 깊이 고민해서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원하는 이 검찰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솔직히 여러분들이나 저나 일선 검사의 사건 처리할 때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매일매일 그냥 사건 처리하는데 파묻혀 있죠. 그러면 누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야 되는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고검장님, 지검장님들이죠. 마음껏 목소리를 내서 검찰총장에 대해서 또는 법무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입장에서 소화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밖에서는 그렇게 안 비춰져서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런 부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구체적인 몇 가지 좀 여쭤보겠어요. 지금 구속사건 관련해서 영장 청구를 지금 우리 지검장님들 제출해 주신 거 보면 한 가지 이례적인 게 청주지검장님, 우리 노종원 검사장님, 그 청주지검 자료에는 구속영장 처리에 대한 통계가 자료에 포함이 안 돼 있던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누락한 걸까요, 그냥? 자료집에. 그러니까 영장 그 청구를 얼마 했고 기각이 얼마 됐고 이게 지금 자료가 없어요. 좀 의아한데요. 다음번에는 좀 그런 부분 좀 보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완석 검사장님, 광주지검이 검사 직접 청구가 지금 1년 사이에 다른 청은 전부 마이너스로 됐는데 유일하게 11.4% 증가합니다. 기각률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뭐 구체적으로 보면 이유는 있겠지만은 판사 기각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직접 청구한 게 좀 과하다 이렇게 비춰줄 수 있는 면이 있으니까 우리 이완석 검사장님은 또 특수수가에 아주 우리 검찰의 전설적인 분이시니까 혹시라도 검사들이 우리 검사장이 특수수가에 대가니까 또 직접
이런 수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없도록, 아니면 반부패 수사부가 지금 광주지검에 있어서 그런 거라면 더더욱 조심해서 좀 운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유념해서 네, 잘 PPT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줘 보세요. 우리 광주검사장님 마이크 잡고 계시니까. 저분이 누구신지 잘 모르실 거예요. 허모 씨라는 분. 옛날 예, 예. 황제 예, 예. 노역 아시죠? 그 다음 예, 예. 페이지 봐주시면 앞에는 본인이 환자인 것처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는 골프도 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광주지검에서 기소한 사건이 계속 공전되고 있어요. 예, 예. 10월 달에도 기일이 잡혀 있던데요. 예, 예. 이분이 그 흐트러진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제 지역구인 순천에 용당 피오레 아파트 한 3천여 명의 주민들이 10년 동안 지금 소유권 등기를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소송 중이에요. 그래서 좀 반드시 재판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검사장님 가시면은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검사장님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제주 4.3 사건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전부 공소기각 의견을 진술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고 형사보상도 전부 청구인들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인용을 했던데 아주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런 기조를 아마 제주 4.3 사건이 앞으로도 계속 재심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검찰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우리 박 검사장님 아주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광주에도 우리 여 검사장님 지금 재심 사건이 3건이 지금 계류되어 있는데요. 2월부터 지금 접수되어 있는 사건이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시지만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좀 처리를 해주시면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지금 구속기간 연장 관련해서 통계를 보면 전주지검이나 제주지검은 아주 양호한데 대전이나 광주는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서 검사장님이 조금 신경을 더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시기에요. 지금 검찰이 후배들은 하루하루 사건 처리하는데 여력이 없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고문장님과 검사장님들이 얼마든지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국민들이 믿고 의지하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김종민 의원님이 헌법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검찰청법 여러분 매번 읽을 때 보면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경찰법 3개를 비교해 보면 검찰에 대해서 특이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법원은 판사는 헌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하게 접근한다. 이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검찰청법에 보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죠. 또 검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정치적 중립, 권한 남용해서는 안 된다. 경찰법에도 이런 규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 검사라는 그 직책이 얼마나 국민들한테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후배들한테 물려줄 검찰의 모습을 국민의 신뢰, 국민의 기대를 만족시켜줄 때 검찰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당부하고 마무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장재원 위원님 질의 주십시오. 아까 목포지청장님 계셨는데 나가셔 버렸어요. 좀 오시라고 말씀 좀 해주시고요. 우리 광주지검장님 최근에 그 기소된 장애인 그 성폭행 피해 사건 무죄 난 거 혹시 알고 계시죠? 예, 들었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항소해가지고 상수심에 가 있죠. 항소 제기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좀 그 판결문에 보면 좀
피해자 진술보다는 피고인의 변명에 좀 치우쳐 있고 증거 조사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던데요. 공소유지를 잘 좀 부탁드리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한 노동력 착취 부분 이걸 이제 그 품앗이 등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지금 항고돼서 재항고까지 아마 돼 있는 것 같던데요. 이 유사한 사건의 대구에서는 이 조문이 잘 적용 안 되는 조항인데요. 형법 288조 2항에 노동력 착취 유인의 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봐주시면 하는 게 그 PPT 좀 띄워줘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에 보면은 지적 장애가 거의 70%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사건 처리를 할 때 단순히 노동력 착취를 품앗이 뭐 이런 걸로만 보니까 근로감독관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좀 억울한 점을 간과하고 있으니까 좀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예, 다시 한번 우리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 목포지청장님 멀리 왔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잠깐 와보세요. 우리 목포지청장님은 거의 형사부에만 근무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형사부에 근무하다 보니까 인사에서 별로 그렇게 썩 희망하는 보직도 못 가시고 하셨는데 이제 목포지청장 가시는 것은 형사부 검사를 우대하는 인사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신 거 맞습니까? 제가 그 문제에 제가 말씀드리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이 있죠, 사실. 그러면 제가 오늘 우리 유 청장님 그쪽에 오셨길래 좀 마이크에 좀 한 말씀 부탁드린 것은 지금 검찰의 직접 수사, 특수수사를 같은 검찰 동료로서 지켜보면서 이 특수수사가 너무 과하다, 직접 수사가 과하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있어요, 사실. 근데 본인은 지금 거의 형사부 검사로서 검찰 생활을 해왔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한 형사부 검사로서 소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검찰의 본래 설립 취지라든가 또 우리 국민들의 어떤 권익에 관련된 부분을 생각해 보면 형사부가 지금보다는 좀 더 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수사도 경우에 따라 필요하긴 하지만 앞으로 국민 인권 보호라든가 또 피해자 보호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놓고 볼 때 형사부 수사가 더욱 활성화되고 형사부에서 근무한 검사들이 좀 더 본인의 어떤 그런 역할에 대한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더 부여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